저는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 같은 애견 특활 공간을 잘 이용하지 않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 무책임한 보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에는 자신의 반려견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서 자기만 편하려고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보호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 우리 두부의 성향과 제 성향을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두부는 다른 반려견 친구들과 섞여 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며 혼자 마킹을 하며 혼자 그곳을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즐기는 성향입니다. 또 저는 그런 두부를 혼자 돌아다니게 두기보다는 때로는 줄을 하고 그곳을 함께 돌아다니거나 줄을 하지도 않고 그곳을 함께 걷기도 하며 이 애견 특활 공간을 이용합니다. 이 애견 특활 공간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두부의 성향을 존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례하게 다가와서 두부에게 놀이를 강요하는 반려견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보호자들은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을 와서 자기들처럼 편안하게 앉아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유별난 보호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셋, 반려견들 간의 대립, 마찰이 너무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다른 반려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반려견들의 바디랭귀지, 바디 시그널을 관찰하는 게 조금 습관이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성향 파악도 하게 되죠. 근데 그렇다 보니 쟤랑은 조만간 으르렁하며 싸우겠다. 저 반려견은 이런데 오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반려견인데 여길 왜 데려왔지? 또는 저 상주견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쟤를 데리고 같이 출근을 했지? 이것 말고도 이미 그곳에 단골이 되어 있는 반려견들이 텃세를 부리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관찰되는데, 저는 손님으로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 온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죠. 어쩔 땐 끼어들기나 자연스러운 블로킹으로 반려견들 간의 대립 상황을 무마시켜주거나 하긴 하지만, 제가 그곳에 일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런 관리를 해주러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마저도 썩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넷, 놀이방, 유치원견들 때문에. 놀이방이나 유치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방문한 손님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이 놀이방 이용견들과 유치원견들을 상주견처럼 자유롭게 두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그들을 케어해주는 게 아닌 이상은 그 많은 친구들을 한 번에 문제없이 관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치원견이 손님견을 무는 경우도 봤고, 특히나 그곳을 자주 이용하는 놀이방견이나 유치원견들은 자신이 그곳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충분한 인원이 그들을 항시 케어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껴안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놀이방이나 유치원 서비스는 카페나 운동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완벽히 분리되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별개인데, 반려견 없이 온 손님들이 반려견을 구경하고 만지는 분위기가 만연한 곳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애견 특활 공간을 잘 이용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까지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을 이용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겠죠. 대신에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을 이용할 때 더욱 안전하게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히 너무 많은 반려견들이 있는 곳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그곳을 영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겠지만, 많은 반려견들이 있을수록 많은 관리자가 그들을 관찰하며 케어해줘야 하는데, 보통 이런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은 그 관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보호자에게 맡기죠. 물론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철저히 관찰하고 관리하는 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방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장에서는 보호자를 믿지 말고 관리자들이 직접 그곳을 관찰하고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곳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상주견이나 이용견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 포인트 두 번째, 그곳의 관리자, 그러니까 영업장인 사장이나 매니저가 얼마나 손님들을 잘 통제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 사업을 하는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확실히 지적하고 보호자가 이용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불편할 수도 있는 통제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장이나 매니저들은 단골을 놓치게 될까봐
이용자들을 놓치게 될까봐 꼭 해야 하는 통제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애견 카페나 애견 운동장은 이용수 측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곳의 관리자들이 비교적 깨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자의 확실한 통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로 관리자가 상주견을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서 케어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상주견과 이용자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케어하는 곳일수록 그곳에 큰 신뢰를 느낍니다. 자, 체크포인트 세 번째. 방치형 침묵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손님들 사이에서의 침묵도 그렇지만 사장과 손님과의 침묵도 해당됩니다. 방치형 침묵이란 반려견들을 두고 관리하지 않고 보호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거나 사장까지 합세해서 침묵을 이루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침묵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그 침묵자들이 그곳의 규칙이고 그곳의 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려견은 다른 개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도 잘못된 행동을 해도 관리자에게 특혜를 받게 될 수 있고 그 침묵자들 스스로도 여기는 내가 단골이니까 친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더더욱 안일하고 해이한 태도로 반려견을 방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정말 착실하게 자신의 반려견을 확실하게 통제하면서 관리하면서 침묵을 형성하는 보호자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곳을 이용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침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침묵이 형성되어 있는 곳일수록 반려견을 방치하고 반려견을 말로만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땡땡아 안 돼! 하지마! 이리 와! 라며 그 자리에 앉아서 잘못된 행동을 한 자기 반려견을 관리하는 척하며 수다를 떨며 그곳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제가 없기만 하다면 그래도 그나마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반려견과 안전하고 즐거운 애견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